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H 스펙 18호 하이딥 합병 승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딥 재무제표도 들여다보고요. 합병 비용이 얼마나 될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NH 스펙 18호가 상장 예비심사 결과 승인으로 거래정지가 해제가 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이 이렇게 2,395원으로 지난 종가 마감이 되었고요.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합병 법인의 명은 하이딥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나왔고요. 반도체 제조업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LED 디스플레이용 터치 기술을 갖고 아무래도 이제 터치 IC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워치용 터치 IC를 제품을 주력으로 했던 기업인데요. 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하이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터치 IC까지 매출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이죠. 다만 아쉽게도 이제 2022년까지는 뭐 관련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요. 23년부터 스마트폰용 터치 IC 실적이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화면 위에 뭐 손과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스타일러시 펜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태블릿, 뭐 노트북 등 뭐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는 물론 뭐 전기차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부품까지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타켓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제 하이딥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21년 반기 기준 자산이 113억 원 잡혔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 비중이 더 크고요. 현금성 자산이 18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21년 다소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 현황 보시면 부채 총계가 116억 원입니다. 자산보다 높죠. 지금 현재 자산 113억 원이었고 지금 116억 원이니까 부채가 더 많습니다. 자산에서 현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원인을 보시면 차입금 증가가 두드러졌고요. 매입 채무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자금 운영에 있어가지고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본 보시면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었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스펙주 상장 합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런 스펙주 합병 상장의 경우 이런 부분이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소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스펙주 합병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무구조도 개선이 되고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 사실 재무제표 상태만 보더라도 실적에서 부정적인 것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를 이어가고 있죠. 최근 4사업년도 모두 적자입니다. 이것만 보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스펙주 상장 합병을 하면서 외부평가 법인 기관이 실적 추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영업이익이 46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요. 24년의 경우 1352억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23년은 453억 원 기록을 보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이 급격하게 23년부터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 세부 매출 구조 보시면 2022년까지는 스마트워치, IC 칩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전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스마트폰 IC 칩에서도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주된 원인이 된 것인데요. 외부평가기관이 매출 추정을 할 때는 사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검토를 합니다. 회사의 목표 수익을 단순 설정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잡혀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 제조사를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모델까지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면 아주 상당히 가시적인 매출 추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2023년 1분기부터 스마트폰용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IC 칩을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A 제조사의 스마트폰 모델 중 23년 공급되는 두 개의 모델에 채택된 후에는
뭐 매년 4개의 모델에 확대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이죠.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기업의 칩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3년부터는 실적 점프업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디베의 발행 주식수는 복통주가 215만 3,927주입니다.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요. 9만 1,872주가 있고요. 여기에 한 주당 합병 법인의 우선주가 56.350주를 배정하기로 했으니까요. 합병 주식수는 보통주 1억 2,137만 4,863주가 되고요. 종류주는 517만 7,033주가 됩니다. 스펙주 자체가 갖고 있는 주식수가 있죠. 460만 주가 있고요. 스펙주는 보통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 가는 주식수 확인해 보시면 190만 주가 있고요. 전환가액이 1,000원일 경우 주식수가 190만 주입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합병 신주가 1억 2,137만 4,863주 플러스 스펙주의 주식수가 있었죠. 460만 주. 계산해보면 1억 2,597만 4,863주가 보통주가 되고요. 여기에 기업은 종류주, 우선주가 있었습니다. 517만 7,033주가 있었고요. 여기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때 리피싱 조항이 있겠죠? 우선주기 때문에, 전환 우선주기 때문에. 이 리피싱 조항 조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주식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스펙주 전환사채 전환 가능 주식수는 190만 주고요. 이렇게 모두 합산하게 되면 1억 3,351만, 5만 1,896주가 됩니다. 여기에 우선주의 경우 리피싱 조항 말씀드렸죠. 이 조정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요. 합병가액 기준 리피싱 효과를 반영해서 전환 우선주 희석 가능 주식수는 1억 3,515만 8,995주가 되고요. 여기에 전환사채의 전환까지 고려하여 희석 가능 주식수를 확산하면은 1억 4,240만 1,115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보통주를 제외한 전환 우선주는 합병 신주가 상장하는 당일 상장하진 않습니다. 우선주 주주들의 확약 사항을 따라서 상장일 전까지도 미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될 우선주는 상장일까지는 이렇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 스펙 18호 주가가 2,395원으로 마감했으니까요. 2,395원 곱하기 지금 전환사채 리피싱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의 리피싱까지만 적용해서 살펴보면 1억 3,515만 8,995주죠. 그러면 시총이 3,237억 원 됩니다. 22년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고요. 23년부터 실적이 잡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2년 이상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실기적인 부담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23년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23년 453억 원 순이익이었죠. PER 멀티플은 7.14배가 나옵니다. 기업이 출시하는 주요 제품인 터치 IC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직접 경쟁 회사로는 LX 세미콘이 있고요. 이미지스 그다음에 지니스틱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와 사업 이익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 6,251억 원이나 되는 대기업이고요. 12개월 포워드가 지금 8배, PER 8배 나왔습니다. 이미지스는 시총이 약 400억 원 수준이고요. 지니틱스도 시총이 1200억 원 수준인데요. 아직까지 실적이 잡히고 있진 않은 기업입니다. 합병 무산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주주총회 의결이 돼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현재 기업은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기 때문에 무산 가능성이 낮죠. 어떻게든 자금 수요를 받아서 연명하든지 기업을 자금 수요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고범규 대표이사 지분율이 33.09%입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51.92%가 되고요. 가족과 임원으로 구성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합병 무산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병 비용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비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정은 주주총회 예정 일자입니다. 22년 2월 4일이죠. 22년 2월 4일에 주가를 추정해야 합병 비용이 계산됩니다. 만약 당일 주가가 2,500원으로 마감을 했다면 가정이죠. 스펙주의 주식수가 460만 주니까 460만 주 곱하기 2,500원을 하면 115억 원이 나옵니다. 115억 원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예정 일자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합병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이긴 하지만 이사회 결의일로 지금 합병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즉, 뭐 주주총회 결의일까지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가 없다면 예외 조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회 결의일의 주가와 주주총회 예정 일자의 주가를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합병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기업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합병 비용 살펴보면 스펙주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가 지금 98억 원입니다. 참고로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측정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스펙주들은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MMT에 자금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요. 뭐 현금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치가 왜 달라지느냐? 바로 스펙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의 주가가 주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권 대가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합병 비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5억 원에서 98억 원을 빼게 되면 17억 원이 이제 합병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죠. 최근 1년 이내 스펙주 상장 기업들의 합병 비용을 보시면 15억 원에서 105억 원까지 다양했는데요. 지금 17억 원 정도 수준의 합병 비용이라는 것은 평균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스펙주 전환사채 전환권 조정을 플러스 알파로 더 해줘야 됩니다. 전환권 조정은 지금 주주총회일이 아니고 합병 기일을 기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즉 합병 기일의 주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22년 3월 11일이죠. 주가가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대략 20억에서 4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해보면 기업의 합병 비용은 64억 플러스 30억, 30억은 평균이었죠. 전환권 대가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산 94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고요. 만약 스펙주의 주가가 더 오른다면 합병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물론 합병 비용은 실제 장부상 비용일 뿐 현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22년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22년 예상되는 추정 실적이 지금 합병 비용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기업의 추정 실적 22년이 적자가 나왔었죠. 이 합병 비용 때문에 적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순전히 영업 손실에 의한 적자고 지금은 다시 합병 비용에 의해서 적자 폭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2년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적이었죠. 적자 폭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23년부터 숫자가 잡힐 것이고요. 앞으로 1년 전혀 실적이 잡히지 않는 스펙주 상장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스펙주 합병 비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에너지 스펙 18호 하이딥 합병 승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하이딥이 어떤 기업인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